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든든한 교양을 더해드리는 시니어 교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가 않네. 재미있게 살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어. 혹은 내 인생 재미있게 사는 게 맞나? 하고 문득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요, 그런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올해로 86세,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이근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환자들의 마음을 돌봐주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암과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사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놀랐던 것이 선생님의 하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트북으로 직접 글을 쓰고 강연도 다니십니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호기심 많은 청년 같으신 거죠. 버리면 가벼워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이 많아야 한다. 우리가 한평생 쌓아온 집착, 고집,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는 완벽주의자셨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하고 다른 사람 평가에 늘 예민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답니다. 이 완벽주의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허술해지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늙어갈수록 빈틈이 있어야 귀엽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이고 나답게 늙는 방법이니까요. 내 잘못만은 아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쉽게 내 탓을 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특히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 앞에서는 스스로를 많이 원망하죠.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멈추라고 조언하십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 마음이 병든다. 살다 보면 나 혼자 어쩌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식이 뜻대로 안 되거나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그럴 땐 적당히 운명 탓, 세상 탓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내 마음만 지키는 연습. 이게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힘이라고 하십니다. 늙음은 자연이다. 우리는 주름살이 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가 아프면 속상해합니다. 어디가 불편하면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늙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자연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억울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요. 병은 병원에 맡기고 마음은 내가 돌보라는 것. 그래야 몸이 힘들어도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몸이 늙었다고 마음까지 늙으면 진짜 노인이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마음 근육을 단련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재미가 큰 행복을 만든다. 많은 분들이 물으신대요.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맛있는 밥 한 끼,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친구와의 짧은 통화. 이게 바로 큰 행복입니다. 선생님은 병원 갈 때도 멋을 낸다고 합니다. 새로 산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 앞에서 웃고 오늘도 괜찮네 하고 스스로 기분을 높인다고 해요.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하루를 재미있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인간관계는 기대를 덜어내는 것.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배우자와 다투고. 이근우 선생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너무 쉽고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서운함이 쌓이지요.
선생님은 가족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서운하면 대화하고 안 되면 조금 거리를 두고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이근호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이 연습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뭘 새로 배워?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하고 포기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럴수록 더 배우라고 하십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글을 쓰기 위해 타자기를 쓰셨는데 나중에는 노트북으로 바꿔보자 하고 배웠습니다. 자판이 익숙하지 않아 한 글자 누르는데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고 해요. 자판을 칠 때마다 새로운 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기고 그 덕분에 강연 원고를 직접 정리하고 제자들과 이메일로 대화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선생님은 요즘도 새로운 음악을 듣고 가끔은 젊은 사람들 유행어를 따라해 보시기도 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워도 하다 보면 재미있더라. 이런 작은 시도가 마음을 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연습하기,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 따라 부르기, 혹은 손주에게 메시지 보내기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근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진짜 늙음이 시작된다.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매일 새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미있게 살기.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젊게, 작게라도 매일 웃으며 살아라. 지금 손에 쥔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걸 갖지 않아도, 화려한 취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작은 기쁨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보세요. 저녁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내일 또 반복하면 내일도 재미있어집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다. 조그만 즐거움을 매일매일 쌓으면 그게 행복이다. 오늘부터 재미있게 살기로 우리 함께 약속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나이 탓, 몸 탓하지 말고 마음만은 오늘도 젊게, 가볍게, 재미있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시나요? 최근에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혹은 작지만 소중한 나만의 재미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다른 시청자분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새로운 걸 배워봐야겠다 하고 생각 드셨다면 그걸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손주에게 영상통화 한번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시니어 교양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야기, 하루하루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드는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